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무상급식과 마을협동조합 등 핵심 공약 사업의 운영 방식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포퓰리즘성 공약 이행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투자자 신뢰가 위축된 데 따른 처방으로 풀이됩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루피아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자금 유출 충격 속에서 올해 인도네시아의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 대비 2.85%까지 확대되어 법정 상한선인 3%에 바짝 근접할 전망입니다. 재정위기 경고 등이 켜지자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이미 감축했으며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기관인 국가영양청은 향후 한 달 이내에 무상급식 사업의 수혜 대상 기준과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고소득층을 급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기존 중앙집중식 조리실 대신 학교 매점을 활용하는 분산형 모델이 집중 논의됩니다. 아울러 논란이 지속되었던 마을협동조합 사업 역시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폐기하기보다 재정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이 1010조 6천억 루피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설정한 연간 전체 목표치의 49.5%를 달성한 성과입니다. 다만 투자 증가율은 최근 몇 년과 비교해 크게 둔화했습니다. 2023년 초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이어졌던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난해 4분기부터 7에서 9%대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2분기 투자액은 511조 8천억 루피아로 전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직접 투자는 27% 늘어나며 1분기보다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투자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성장세는 예년보다 약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 77만 배럴을 국내 소비용으로 정제하는 대신 국가전략에너지 비축유로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 전쟁 확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차질을 빚으며 글로벌 고유가 위기가 심화되자 자국 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원유 공급처인 러시아는 최근 본토 정제 시설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으면서 가공유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제하지 못한 원유 재고가 급증하자 러시아 정부는 이를 해외 시장에 저렴하게 밀어내며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거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러시아산 자원을 확보하며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를 달성했습니다. 불안정한 중동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영기업 대신 정부 산하 연구기관을 수입 주체로 내세우는 우회 전략을 취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수입된 혼합 원유의 정확한 원산지 비율과 화학적 성분을 검증하여 제재 리스크 관리와 장기 비축을 위한 최종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TOC-BAI 고등훈련기 6대의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체결된 추가 수출 계약 물량의 인도 절차가 공식 마무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TOC-BAI를 처음으로 도입한 해외 국가로 이번 추가 도입을 통해 총 22대의 해당 기종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입된 기본 훈련기 20대를 포함하면 인도네시아가 들여온 한국산 항공기는 총 42대에 달합니다. 또한 양국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지난해 6천억 원으로 최종 조정됐으며 분담금 축소에 따라 기술 이전 범위도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신규 기체가 조종사 전술훈련과 비행대대의 작전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후속 군수 지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기체 운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디엔 고원의 지표면 온도가 최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하얀 서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강하하면서 들판과 나뭇잎들이 눈이 내린 것처럼 얼음 결정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이번 현상이 6월에서 9월 사이 건기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계절풍이 차고 건조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지표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이른바 베디딩 현상이 원인입니다.
이 이색적인 서리 풍경을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 지역 방문객은 지난 6월 13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9일 사이에도 6만 7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인근 지역 농가들은 서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결빙 현상으로 인해 감자밭 약 25에서 30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권창훈 선수가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페르시자 자카르타에 입단했습니다. 페르시자는 17일 권창훈과 2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르시자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을 지휘했던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구단은 권창훈 선수가 공격의 창의성과 전술적 선택지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참고로 권창훈 선수는 수원 삼성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프랑스 디종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뛰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로도 A매치 43경기에 출전해 12골을 기록했습니다. 권창훈 선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페르시자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태용 감독의 활동과 인도네시아 축구의 성장 가능성도 이적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